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전체적인 전력계통의 목차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서는 다른 서브노트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그 계산 문제들이 여기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진 않는데 2장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계통공학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계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이 되면은 자료들로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계통의 표현 부분 뭐가 있었죠?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 통전선로, 부하. 아까처럼 그런 표현 방법들도 있었고 조류 계산에서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제 주파수 유효전력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배워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전압과 무효전력 부분이 이제 책에서는 이 경제 운영 다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냥 고장 계산, 안정도, 계통의 계획과 운영. 이런 것들이 좀 순서들이 약간 그 챕터는 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주파수와 유효전력 제어. 딱 보면 이제 PF 컨트롤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PF 컨트롤. 근데 주파수다 보니까 여기 F가 나오고 여기에 P가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안에서 그래프를 모두 그리실 때는 PF로 외워주시든가 아니면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로 외워주시든가 이 곡선 내에서 모든 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특성이 왔다 갔다 하든 주파수 특성이 왔다 갔다 하든 주파수 제어의 원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주파수의 변동 원인이 왜 생길까? 주파수가 왜 변동이 될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하가 탈락을 했나? 아까처럼 주파수가 변하는 부분, 부하가 탈락이 났다라는 게 어떤 평상시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고가 생겨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변동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고 제어의 필요성, 왜 제어를 해야 되지? 주파수가 제어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아까처럼 회전 속도가 바뀌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어 방식에 대해서는 이 주파수를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지?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하 변동에 따라서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속기 제어라든가 자동 주파수 제어, 그 다음 경제부하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했었죠. 그 안에 각각의 방식 내에서도 제어 방식이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발전기 출력과 주파수와의 관계, 출력하고 주파수와 관계 아까 설명드렸죠? 부하가 탈락이 되는 거에 따라서 발전기 출력이 변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 출력에서 주파수가 변동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속도 조정률은 그거를 이제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율이 들어가면 곱하기 100이 나옵니다, 무조건. 어떤 수식에 곱하기 100인데, F분의 F-F0분의 뭐 밑에는 P분의 P-Pn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100이 나옵니다. 이 속도 조정률이 뭔지, 그걸 수식으로 이제 정의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조속기 풀이 운전. 그게 가버너 풀입니다, 아까. 부조작용에서 부하의 자기제어성은 아까처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조속기 풀이도 자기가 조속기 내에서 가버너가 풀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특성에서 약간 속도를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부하 변동의 종류. 부하 변동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같은 부하 변동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해줘야 된다? 각각의 미소주기에서는 부하의 자기제어성으로, 단주기에서는 조속기 풀이운전으로, 장주기에서는 자동주파수 제어나 경제부하 배번으로 이런 식으로. 요게 뭐 책마다 약간 그 범위를 표시해 놓은 게 약간씩 틀립니다. 어디는 이 가운데까지 부조작용에서 어디는 여기까지 해놓고 어디는 여기까지 화살표를 써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은 자료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미소 부분을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하의 자기 제어성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라고 돼 있죠. 부하의 변동에 따른 아까 이거 여기 뭐 있죠? 이게 부하 변동량이었죠,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죠. 시간. 10초, 2분, 3분, 20분, 10분에서 뭐 20분, 30분이었으니까 이쪽은 시간이었고 이건 부하 변동량이 그거에 따라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하 변동에 따른 주파수 유지를 위해서 발전소와 중앙급전 지령소에서 이루어지는 운전 제어 방식.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부하 배분이 이루어지죠. 자동 주파수 제어가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운전하고 제어할 때는 어떻게 돼 있죠? FFC라든가 FTC를 이용해서 자동 주파수 제어에서는 그걸 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딱 문제에서 물어보는 컨셉이 뭔지를 이해하고 거기서 답변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개통공학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좀 약간 여러분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송배전공학에서. 애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송전솔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근데 이게 개통공학에서 딱 물어보면 얘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가 주파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제 개통의 운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혼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이 정확한 게 뭔지를 알고 답변을 써주셔야지만 개통공학 쪽에서는 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통의 전력, 주파수 특성과 주파수 제어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주파수 제어 원리 같은 게 아까 이렇게 뭐가 돼 있었죠? 이렇게 됐다가 하나 더 긋고 하나 더 갔죠?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파수 제어의 원리입니다. 이따가 보시면은. 전력 주파수 특성, 전력 특성, 주파수 특성. 이렇게 나오죠? 그럼 KG하고 KL에 대한 개통 특성 정수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개통 정수가 뭐라고요? 아까처럼 개통 특성 정수인데, 개통 정수에는 발전기에 대한 특성 정수하고 부하에 대한 특성 정수들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속도 조정률은 뭐라고요? 이따가 유리니까 곱하기 1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서 속도 조정률이라는 게 발전기에서 속도 조정률입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떨어지면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또 거꾸로는 부하에서는 얼마만큼 올라가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조정률이 틀려지겠죠. 근데 이제 속도 조정률은 발전기 쪽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을 보고 이게 발전기냐 부하에 따라서 그 속도 조정률에 대한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수력이냐 화력이냐에 따라서 속도 조정률이 좀 틀려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속도 조정률이 뭐 수력은 수력이 3에서 4%고 화력은 뭐 5에서 6%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냥. 근데 속도 조정률이 뭐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조정률이 낮다라는 게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조정률이라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냐, 이렇게 기울어졌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줄어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여기가 F죠. 속도 조정률은 요건 작습니다. 작은데, 뭐, 이 P값은 어떻게 되죠? 커지죠. 속도 조정률은 작지만 분담할 수 있는 P값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게 기울기가 급격해지면 속도 조정률은 커집니다. 근데 분담할 수 있는 부하는 적어지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파수 조정용 발전기의 구비 조건. 아까처럼 이제 주파수가 움직이면은 그걸 주로 부담하는 발전기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정속 운전을 하고 있고 어떤 피크가 들어왔을 때 얘가 특성이 좀 좋은 거는 그 피크를 잠깐 움직여줘야 되겠죠? 변압기도 똑같습니다. 변압기도 병렬 운전을 하다면 임피던스가 틀리게 되면은 부하 분담률이 틀려집니다. 마찬가지로 발전기도 특성들이 다 틀리니까 그 발전기도 부하 분담률이 틀려지는데, 그때 이제 주파수 조정용을 하기 위한 특성이 좀 더 양호한, 응동 특성이 양호한 주파수 조정용 발전기 구비 조건과 용량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특성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AFC의 4가지 방식 원리. 아까 책에는 뭐라고요? 주연바, 정주파수 제어 방식, 정, 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바니까, 바이어스니까. 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가 더 있다. SFC. 여기는 4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선택, 전력 제어 방식. 이런 식으로. 주파수 제어 방식. 자동 주파수 제어의 방법. AFC 발전소의 구비 조건. 요거 구비 조건이 주파수 조정용 발전기 구비 조건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여질 수 있겠죠? AFC가 주파수 조정을 하는 거니까. 자동 주파수 제어를 하는 거니까. AFC가 뭐냐? 자동,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 자동 주파수 제어입니다.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의 종류를 상세히 설명하시오. 이제 아까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부조작용 해가지고 FFC, FTC, TBC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AGC의 의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AGC가 뭐라고요? AFC하고 ELD. 이걸 또 EDC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책에서 EDC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EDC가 뭐지?
이퀴벌런트 등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이따가 또 다른 교재에 또 나옵니다. 유효전력을 제어하여 주파수를, 무효전력을 제어하여 전압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쓰시오. 요거는 약간 그 다른 쪽의 유형의 문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PF 컨트롤이고 얘는 QV 컨트롤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여기서는 이 주안점이 이 챕터에 관련돼서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전압하고 주파수에 대해서만.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수식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7장에서 이제 설명할 때는 무효전력에 의해서 무효전력과 전압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보이게끔 나옵니다. 예제 7-3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미분방정식으로 설명해 주거나. 근데 여기서는 이 챕터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컨셉이 주파수하고 전압에 관련된 컨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그걸 이제 채점자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파수의 유효전력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개통 주파수의 변동 원인과 제어의 필요성, 제어 방식, 발전기의 출력, 주파수와의 관계, 속도 조정률, 조속기 풀이 운전. 주파수의 변동 원인은 뭐 때문에 생긴다? 발전력과 부하 사이에 불평형이 생길 경우. 그래서 주파수 변동 원인은 아래와 같다. 어떤 부분? 부하가 급변한다. 또는 사고가 일어났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또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살펴보는데 먼저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은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하가 급변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정상 상태에서 부하가 급변하는 거고 사고 상태, 그러니까 정상시, 사고시 그 외의 것들 어떤 다른 조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더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시는 부하가 급변하면 어떻게 되죠? 발전기 회전자는 관성이 있으므로 바로 추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압 조정할 때도 어떻게 되죠? 변압기에서 전압 탭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되죠? 콘덴서를 이용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콘덴서는 땅 이렇게 올라가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운동성이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뭘 쓰죠? SVC를 쓰죠. 사이리스 밸브를 해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다 보면 운동 특성이 높은 HVDC를 쓴다는 얘기죠. 팩츠를 쓴다는 얘기죠. 또 SVC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압 조정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정을 못한다는 얘기고, 개통사고가 났다. 발전기가 탈락이 났습니다. 그만큼 발전을 못하니까, 발전력이 부족하고 수율력이 크니까, 개통의 주파수 특성만큼 주파수가 저하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을 빨리 못해주면은 주파수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작년 9월 15일 같은 경우도 전압안 정도가 그때는 좀 문제가 됐는데, 발전기, 부하가 늘어나니까 발전을 못하니까 주파수가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부하를 떨어뜨려버린 겁니다. 왜? 정상적인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9월 15일 날 일부 구간을 정전을 시킨 게 그렇게 하면서 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동기 주파수를 올려주게 되는 거죠. 부하가 돌발 탁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발전력이 커지고 수요전력이 떨어지니까 주파수 특성만큼 주파수가 상승합니다. 이럴 때는 어떡하죠? 우리가 SVC 쪽 가게 되면은 뭐가 나왔었죠? TCBR이 있었죠. TCBR. 사이리스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터. 왜? 부하가 탈락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발전기가 속도가 올라가니까 TCBR을 이용해야죠. 사이리스 컨트롤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부하를, 레지스터를 발전기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줘가지고 발전기가 주파수가 상승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TCBR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더 채워주시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답안지를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이제 부분 보시면은 개통 내 동기기 사이에 동기 화력이 변동됐다. 동기 화력이 뭐냐?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동기 화력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 동기가 뭐죠? 발전기 동기인데 부하가 탈락되거나 그러면 그 주파수를 운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변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압이 변동이 돼가지고 부하가 변동을 하거나 앞에서 이제 정상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죠. 조속기 동작 특성의 상위. 제대로 이제 조속기가 운전을 못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를 제대로 못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조속기 자체 난조. 이것도 막 흔들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난조가 일어난다는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수차의 흡출관, 수압관 내에서 발생하는 진동, 수력학적 낙차의 변동. 이건 뭐냐면 낙차가 변동하면 어떻게 되죠? 수차 발전기가 출력이 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의 양이 틀려지니까. 흡출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차가 높은 게 있고 낙차가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차 발전기가 뭐냐?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수차가 높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 낙차가 높은 거는 그건 충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 압력을 해서 위에 압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죠? 물의 양이 작아도 그거를 밸브로 쏘게 되면은 압력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프로펠러에다가 그 물을 때리는 겁니다. 충동에 의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수차가 도는 게 이제 충동 수차고요. 반동 수차는 낙차가 낮습니다. 그럼 압력이 별로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물의 양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뭐, 물이 지나가면서 프로펠러를 돌려주게끔 한다는 얘기죠. 물이 지나가면서. 그럼 물이 지나가면서 눌러주는 그 양을 높이를 높여주기 위해서 흡출관은 그거를 이제 물이 떨어지는 그 부분을 밑에까지, 예? 진공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수도 밸브를 물을 열면은 수도 밸브에서 물을 열면 땅에까지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죠. 그때는 어떤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수도관을 밑에까지 쭉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그 길이가 길어지죠. 그럼 그만큼의 그 안에 진공이 걸리면서 거기에 대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물을 더 밀어줄 수가 있겠죠. 물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이제 흡출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진공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압력이 이제 틀려지게 되면 안에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체가 진공이 걸려있다가 공기가 생긴다는 얘기죠. 기포가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터지겠죠? 터지면서 흔들린다는 얘기죠. 물의 압력이. 그러면서 이제 그 터지는 게 프로펠러에 가서 터지게 되면은 걔를 어떻게 되죠? 부식을 일으키죠. 부딪히면서 거기서 뻥뻥 터지면서 이제 그 표면을 갉아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압관에서 이렇게 진동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부하가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주파수를 왜 제어를 하느냐? 주파수 제어가 안정이 되면은 공급자 측면에서는 아까처럼 동기운전을 하니까 안정화되겠죠? 공급 신뢰도가 향상이 되고. 그러니까 뭐 할 때 보시면은 공급 신뢰도, 설비 이용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생각을 하셨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안정이 되고요. 조속기에 의한 속도 조정이 용이해지고요. 연기운전이 원활하게 운영된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책에서 공급자 측이 있을 거고 사용자 측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수요자 측에서 아까 기본서에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건. 그걸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전력 사용 조건이 안정된다. 제어기기의 정밀도가 유지된다. 전동기 중의 회전 속도가 일정해져서 생산업체의 제품 품질이 향상된다. 왜냐? 1800rpm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데 1750rpm으로 돌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우리가 어디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에다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구멍을 못 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품질에 문제가 생기겠죠. 뭐를 끊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회전을 해서 그 위치에 가서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커팅하는 위치가 틀려지겠죠. 회전 속도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요자 측에서는. 그런 품질 쪽으로. 근데 공급자 측에서는 어떤 안정적인 운영 측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제어 방식. 여기 보시면은 부하가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얘기죠. 네, 우리는 부하가 지금 연속성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히터를 갑자기 킬 수도 있죠. 히터를 갑자기 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만큼 부하가 변동을 하는데 우리는 발전 측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두고 발전을 하는데 그걸 일부하 특성 곡선에 따라서 얼마만큼 부하가 변동될지를 미리 알고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10년 동안은 어떤 그 생활 패턴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만큼 발전할 거라고는 아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부하들이 갑자기 많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왜? 그 부하의 표현을 ZIP에서 P, 일정 전력 부하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다 보니까 지금 에어컨 같은 거 많이 사고 김치 냉장고 많이 사고 그전에는 없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하를 미리 예측을 해서 발전량도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부하 관리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 자꾸 동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동 주파수 제어계를 구성하여 양질의 전기를 공급한다. 아까처럼 이제 부하가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조작용에 해가지고 부하 변동량에 따라서 아니면 부하 변동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동 주파수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조속기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부하 배분 등을 이용해가지고 주파수를 제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뭔가 입력을 받아서 연산을 해가지고 출력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값을 제전, 조전으로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예? 제어장치에서 전송을 합니다. 입력을 받았으니까. 왜? 기준값에서 전력계통에서 부하 변동이 생긴 양을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을 제어장치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걸 이쪽으로 보내겠죠. 보내다 보니까 보내주는 부분이 이제 전송계가 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말 타고 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연기를 피워가지고 신호를 보냈거나. 지금은 어떻게 되죠? 전화를 해도 되죠. 삐삐를 쳐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최근에 보니까 뭐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뭐 저기 보셨죠? 경찰관들 미행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업체들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쫓아다니면서요. 그거를 무선으로 기지에다 보내면은 무선에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각 그 업체들에다 날려주고 하루에 뭐 3만 원씩 받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런 외란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외란에 대해서 통신하다 보면 옛날에 뭐 카카오톡도 안 되고 그런 시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접속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송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런 부하 변동에 대해서 이런 조정용 발전소가 출력을 전력계통으로 넣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용 발전소의 구비 조건이 뒤에 또 문제로 나오죠. 제어장치는 뭐가 있느냐? 아까 이제 책에 있던 것처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자동 주파수 제어계의 핵심으로 편차를 검출하여 필요한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제어 방식에 따라서, 동작 방식에 따라서, 조작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써주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는 방식도 책에 이렇게 쭉쭉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이와 같이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ABC 이렇게 1, 2, 3 이렇게 바꿔주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어 방식 FFC, FTC, TBC 주연바입니다. 이게 주연바. 예? 정, 주파수, 제어, 정, 연락선, 전력, 제어,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만 FFC, FTC, TBC 외워도 되고 주연바 외워주셔도 되고 그거의 조합 외워주시면 되겠죠. 동작 방식은 비례 동작, 비례 적분 동작, 뭐 P 제어, PI 제어, PID 제어 이렇게 나오죠. PD 제어. 예, 적분이니까 PI 제어입니다. 이거는. 예? 조작 방식 연속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간헐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전송기에서는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신호를 방해하는 잡음의 발생 빈도를 파악해가지고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송 방식을 채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송전선로 보호 방식에서 예? 파일럿 제어 방식에서 가서 보시면 이제 표준 통방향 해가지고 표시선을 이용하거나 전력선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통신선을 이용하거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거나 광파를 이용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송계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를 제어할 때도 서로 통신을 할 거 아닙니까? 조종용 발전소 주파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용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뭔가 튼튼해야 되겠죠. 조속기는 안정되고 신속한 제어 동작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속기가 난조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절하게 이렇게 어떤 편차가 생겼을 때 그 편차에 빨리 운동할 수 있게끔 어떤 힘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출력과 주파수의 관계. 보시면 개통에서 운전 중인 발전기의 대부분 조속기를 채용하여 주파수를 검출한다는 얘기죠. 속도를. 그건 뭐냐? 조속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검출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입력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다시 주파수가 저하면 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을 증가시켜 발전기의 출력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을 이게 속도를 조종하는 기기 해가지고 조속기입니다. 밸브를 제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밸브를. 이 회전하는 조속기가 돌아가면서
어떤 이따 풍향계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속도를 검출해가지고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밸브를 더 올려라, 낮춰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저하됐다는 거는 발전기 기계적 입력을 증가시켜 발전기 출력을 증가시킨다 이거죠. 예? 주파수가 저하됐으면 이게 지금 회전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기계적 입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회전 속도가. 그러면 이제 출력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주파수가 상승하면은 얘가 빨리 돌고 있으니까 입력을 감소시켜가지고 발전기 출력을 감소시킨다. 이런 특성을 발전기 주파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부분은 이제 관점이 조속기 측면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또 관점이 또 틀려지죠. 자, 보시면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 K는 PF입니다. 속도 조정률이 나올 때는 F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외웠냐면 저는 그냥 골프로 외웠습니다. 골프. GOLF. 골프로 외워주셔야 되는 코리아 골프.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워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 PF 컨트롤이니까 PF다. 예?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외우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발전기 주파수 특성일 때는 PG에, 예? F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변동률이라는 게, 왜? 자세히 보시면은 얘하고는 좀 틀려지는 게, 주파수가 저하되면, 어떻게 되죠? 주파수가 저하되면은 발전기 출력은 늘어나죠. 요게 이제 속도 조정률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비율이. 여기서 PG가 저기 보니까 기울기가 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베타 F 분의 베타 PG 이렇게 마이너스가 한 거는요. 요게 비례할 때는 플러스인데요. 마이너스는 이게 반비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붙일 필요는 없네요. 붙여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계산 문제 때 이거 마이너스 안 붙여주시면 계산값이 틀려집니다. 마이너스 베타 F 분의 베타 PG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그냥 정의만 이렇게 하는 거고 뒤에 가서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속도 조정률은 여기선 책에 이렇게 나와있지만 뒤에 또 보면 다른 교재에서는 다르게 나오니까 속도 조정률, 속도에 대한 조정률인데 F2에서 F1으로 변하거나 Fn으로 변했을 때 얼마만큼의 조정이 가능하냐. 여기 보시면 P2, F2, P1, F1, Pn, Pn. 정격 부분에서, 예? 부하 전에서는 어떻게 이거 있죠? 근데 정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F2에서 F1으로 변화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 부하 변화 전이었고 부하 변화 후란 얘기죠.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정격은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F2하고 F1만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변화율은. 근데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뭐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 기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변화율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속도 조정률이라 그러면은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준분의, 전체분의 변화되는 부분에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시면 FN이 밑에 나오고, 이 부분은 F2에서 F1을 뺀 변화율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기준분의 변화율, 기준분의 변화율 이렇게 기준이 FN이 기준이었죠. 근데 변화율은 뭐죠? 여기 F1에서 F2만큼 뺀 게 요만큼이 지금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 변화된 부분이 전체 우리 전격 속도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변한 게 속도를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다. 그거는 이제 어떤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기울기가 나타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X축도 있어야 되고 Y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축에 대한 부분, Y축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속도 조정률이니까 속도가 이제 위로 올라간 거죠, 이제. 예?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실 때 속도 조정률이 뭐냐?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하실 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변화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율이다 보니까 곱하기 100이 들어간다. 뭐, 율자가 들어가면 곱하기 100%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부등률, 부하율,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도 이제 곱하기 1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속도 조정률,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속도 조정률은 뭐라고요? 조속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속도 조정률로 병렬 운전 중인 발전기의 부하 분담이 결정된다. 왜? 발전기 특성이 다 틀려진다 그랬죠? A 발전기, B 발전기. 예를 들어,
화물차는 속도가 느리죠. 예? 스포츠카는 속도가 빠르겠죠. 똑같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특성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전기도 특성이 틀리다는 얘기죠. 속도 조종률이 작을수록 부하 분담이 크고, 그게 뭐라고요? 기울기를 보시려면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 조종률이 작다는 거는 요게 이렇게 완만하다는 얘기죠. 예? 완만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받았을 때 F1하고 F2 부분이 이제 작겠죠. 예? 작은데 여기하고 여기 부분은 길어지죠. 그러니까 부하 분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P 값이 속도 조종률이 클수록 크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F1하고 F2 부분이 커지죠. 어떤 기간을 봤을 때. 근데 어떻게 돼요? P 값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부하 분담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력기는 3, 4, 화력기는 5, 6.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종률에 대해서는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림을 그려주시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속기 프리 운전은 중요합니다. 아까 부조작용에서 두 번째 조속기 프리 운전, 가버너 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속기 프리 운전이란 각 발전기에 정해진 속도 조종률에 따라서 출력을 내게끔 발전기를 운전하는 것이다. 그럼 이 정해져 있는 법칙에 따라서 자기가 출력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뭔가 부하가 변동되거나 그러면 자기가 그 특성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더 필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그 특성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때는 밸브를 더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는 뭐냐? 악셀레터를 더 밟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에서 FFC를 할 건지 FTC를 할 건지에 따라서 얼마나 더 넣어줄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 변동의 종류, 그럼 아까처럼 미소 부분, 그 다음에 단주기, 장주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담을 할 건지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어하는 방식, FFC, FTC, TBC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부하 변동의 종류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부하 변동에 의한 거다 이거죠. 주파수 변동은. 왜? PF 컨트롤이니까.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PF 컨트롤이죠. F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P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부하 변동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하 변동 P값이 언제 변동을 하느냐 이거죠. 그럼 크게 보자는 얘기죠. 매년, 매월, 계절 또는 시간별, 분 단위, 초 단위. 그게 아까 일부하 곡선에 따라서 여름에 피크가 걸리겠죠. 겨울에 피크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밤에는 이런 식으로 계절이나 시간이나 또는 피크별로 또 틀려지겠죠. 왜? 여기 분초는 12시 딱 되면 어떻게 되죠? PC 끄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좀 줄어들죠.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밥 먹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 변동은 변동폭이 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진폭과 주기를 가진 맥동 성분과 불규칙적인 변동 성분이 중첩되어 있다. 그게 아까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합쳐져 있다. 부하 변동의 종류. 그럼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동 주기에 따른 부하 변동의 종류와 제어 분담. 사실 여기는 이제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아까 책에서 나왔던 그 그림 생각나시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에 주기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럼 여기다 이게 합쳐지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다 맨 밑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그림 생각나시죠? 그 그림이 여기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빠졌지만은 사실 그런 그림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앞의 내용을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더 편하겠죠. 여기다 이제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까지 넣어가지고 예? 더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하 변동의 조기. 그럼 여기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부조작용이라고. 부조작용. 부, 하의 자기제어성. 조, 조속기 제어. 자, 자동주파수 제어. 경, 경제부하 배분. 10초, 2분, 3분, 10분, 20분.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미소 변동폭으로 적었습니다. 여기 단주기, 장주기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이렇게 가운데를 가지고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해놨고요. 근데 그건 큰 의미는 없는데 보통 보면은 그 미소 변동폭이라는 건 아주 미소니까 단주기라는 건 한 2분, 3분 보고 장주기라는 거는 그 이상을 장주기라고 봅니다. 요걸 조금씩 앞으로 당겨서 요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기 나름이니까.
아니면 여기로 끊으셔도 되고 교재마다 조금씩 틀려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애매하고 이것도 애매하다 그러면 가운데쯤에다 대충 그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그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래서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미소 변동 보면 10초 이하다 이거죠. 예? 변동 주기가 10초에서 2분, 3분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여기는 필자는 조속기의 불감됨이 시간적 지연으로 주파수 조정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왜냐면 10초짜리 아주 짧은 시간에는 회전기의 관성 때문에 얘가 바로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하 변동은 자기가 스스로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근데 그 이상은 뭐냐. 조속기에서 아까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 주파수 특성에 따라서 그때는 발전기가 이제 운동하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주기 2분에서 10분, 20분 이렇게 가버너 프리로만은 운전할 수가 없다. 왜? 발전기 주파수 특성 그 자체적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때는 뭔가 액셀레이터를 밟아줘서 발전기 출력을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주파수 시스템으로 주파수 편초와 부하 변동량을 검출해가지고 발전기에 이제 출력을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장주기는 변동주기가 10분, 20분 초과하는 변동이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어느 정도 부하 특성 곡선에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발전기 스케줄 운전을 한다는 얘기죠. 미리, 요때 발전기를 운전을 하고 그것들을 급전 지령을 통해가지고 발전기 출력을 조금씩 더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 운전이 되는 거고요. 가버너 프리 쪽까지는. 여기 장주기 부분은 수동 운전이 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건 급전 지령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 출력 더 올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걸 보면은 여기 세 번째까지는 자동 운전, 네 번째는 수동 운전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통의 전력 주파수 특성과 주파수 제어의 원리. 주파수 제어의 원리는 아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곡선 두 개, 이런 곡선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곡선이 뭐고 이런 곡선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게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과 부하의 주파수 특성 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계통 특성 정수라고 나옵니다. 계통 특성 정수. 그래서 계통의 전력 주파수 특성, 전력이 변화했을 때 주파수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떤 특성이 있다?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 부하의 주파수 특성이 있다 이거죠.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은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하의 특성은 이렇게 비례를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전기 주파수 특성은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발전기 주파수 특성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설명드렸죠? 부하의 주파수 특성은 이와 같이 그러면 주파수 제어 원리에서는 이 두 개를 합한 요거를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딱 문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뭘 써야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발전기 주파수 특성은 계통에서 운전 중인 발전기 대부분은 조속기를 채용해서 주파수를 검출하는데 아까처럼 발전기 주파수 특성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K는 어떻게 된다고요? P 골프라고 했으니까 PG의 델타 F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K는. 근데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죠. 얘는 K는 PL 밑에는 F 왜? 로드식에 대한 거니까 PL이 되겠죠. 이건 PG였으니까 거긴 플러스가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 그림에서 발전기 주파수 특성 정수는 KG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정의를 해주셔야죠. 부하의 주파수 특성은 여기는 PL의 델타 F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동특성들입니다. 다. 정특성은 뭐라고요? 전달함수가 나온다, 이제. 동특성은? 정특성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부하의 자기제어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동특성은 이제 전달함수가 되니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하의 주파수 특성. 회전기기의 소비 전력은 회전 속도의 2제곱, 3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저항부하의 소비 전력은 주파수와는 무관하다. 저항부하니까. 왜? R만의 부하니까. 근데 XL이나 XC가 들어가면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왜? 2파이 FL이니까. 그때는 무관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저항부하만을 봤을 때는 주파수가 저하게 되면 전동기가 회전수가 저하된다 이제. 왜? NS는 P분의 120F에서 주파수가 저한다는 건 F가 저하게 되면 NS 회전수가 저한다는 얘기죠. 회전수가 저한다는 건 소비 전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부하가 스스로 이렇게 주파수가 올라가면 부하가 더 늘어나겠죠? 부하가 늘어나면 주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파수가 떨어지면 부하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스스로. 그런 부분을 이제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발전기는 아까처럼 발전기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운동을 하는데 주파수 제어 원리는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헷갈려질 수는 있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원칙으로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때 1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정격 주파수에서. 1에서 정상 운전 중 부하가 델타 L만큼 증가하면. 부하가 델타 L만큼 증가했다는 거는 왜? 여기는 발전기의 특성이고 요거는 부하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부하가 델타 L만큼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부분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발전기 특성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2번으로 갔다는 얘기죠. 지금 1번에서 왜? 델타 L만큼 늘어났으니까 처음에는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있었는데 두 번째 부하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건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부하의 특성이.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갔습니다. 지금 델타 R만큼 증가하면 주파수는 뭐라고 F-로 저하돼서 기준 주파수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을 증가시켜요. 발전기 기계적 입력을 증가시키는 이게 기계적 입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어디로 갔다? 3번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맞춰지는 부분 이쪽으로 갔으니까 요게 이쪽으로 올라갈 겁니까? 그래서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 3번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는 우리는 주파수를 제어해야 되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이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발전량을 요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발전량을 늘린 겁니다. 델타 G만큼 늘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격 주파수에 맞춰서 델타 G, PG만큼을 올려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파수 제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주파수 제어가. 왜? 주파수가 변동나면 발전기를 그만큼 늘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만 설명이 되는데 다른 장에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개통정수를 정의하고 개통정수가 뭐라고요? 보시면은 발전기의 특성하고 부하의 특성을 나타난 게 개통정수입니다. 이게 속도 조정률은 뭐라고요? 속도 조정률이니까 조정률이니까 100이 나오는데 속도니까 이게 F가 나올 거고 밑에가 P가 나온다. 속도 조정률만 F가 올라가고요. 여기선 나머지 전부 다 P가 올라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K, 개통 특성 정수 나오죠. K는 위에 무조건 P입니다. 밑에 F고 다 속도 조정률이기 때문에 속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위에가 F고 밑에가 P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개통 정수가 나오는데 개통 정수는 어떤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kg, %kl 나오죠. 발전기의 특성 정수고 부하의 특성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 정수. 이건 부하의 주파수 특성 정수죠. 주파수니까 이 주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뭐라고요? 특성 정수 하면 무조건 P, 밑에는 F. 이 단위가 3단계가 나옵니다. 뭘 보시면 개통 정수는 개통 주파수를 델타 F만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 델타 P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성 정수 나오면 무조건 여기선 K는 PF라면서 PF 컨트롤이니까 PF K는 전체적인 개통 특성 정수는 왜? 개통은 뭐가 발전기하고 지금 부하가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는 KG 플러스 KL이다. 근데 KG를 이제 나중에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그게 마이너스 어떤 비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이 반비례니까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통 특성 정수를 나중에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데 여기는 그냥 정의만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붙여주지 않으시면 이런 반비례 관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K, PF 골프로 외워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골프니까 G가 있고 F가 있고 예? 로드는 L도 있지 않습니까? L도 이렇게 KG는 뭐라고요? 발전기 합 전체적인 K 값은
전체적인 K 값은 그 KL하고 부하는 하나죠. 근데 발전기는 여러 대죠. 그래서 그걸 합한 겁니다. 여러 대를 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도요. 뭐냐면은 발전기가 여러 대가 있는 중에 발전기가 한 대가 탈락이 됐다. 그럼 나머지 발전기는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부하량이 얼마나 늘었다. 그럼 발전기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 그건 이제 경제운영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운영. 여기선 주파수를 변동하는 부분에서 계통에서 얼마만큼 줄었다라는 부분을 거의 발전기 측에서 많이 봅니다. 발전기가 떨어졌다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걸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경제운영 쪽에서는 반대로 해가지고 발전기 탈락한 것보다는 그 부하의 양이 늘었을 때 발전기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쪽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봅니다. 개념이 이제 그쪽에 더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단위입니다. 단위. 계통 특성 정수의 단위. 메가와트 포 헤르츠. PF라고 그랬죠? 메가와트 포 헤르츠인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 주의하실 그 대부분이 요 가운데 거 메가와트 포 0.1 헤르츠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메가와트 포 0.1 헤르츠를 헤르츠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겠죠? 요걸로 바꿔주면 나누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퍼센트가 되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KG는 100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지금 100을. 100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퍼센트가 되니까. 그래서 퍼센트 메가와트로 할 때 이제 100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여기는 이제 바꿔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단위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40 메가와트 포 헤르츠다. 그럼 얘는 400 메가와트 포 0.1 헤르츠가 되는 거죠. 그 왜? 40메가는 헤르츠로 되는데 400 메가와트 포는 0.1이니까 0.1로 나누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죠? 40하고 똑같죠? 단위에 따라서 수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요즘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 문제에 이렇게 돼 있다. 문제에 이런 조건을 많이 주어지니까 가운데 조건을 많이 주어지니까 그때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로 바꿔서 그냥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단위는 이걸로 바꿔서 답안을 써주시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걸로 물어봤는데 이걸로 답변을 해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채점자가 원하는 부분은 같은 값인데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이걸로 물어봤으면 이걸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계통 정수하고 속도 조정률하고 관계. 속도 조정률 델타는 속도니까 F가 올라가는데 뭐 변동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거기는 정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는 변동률 P가 들어가고 속도 조정률에서만 F가 위로 올라간다. 이 속도 조정률이 중요합니다. 이 속도 조정률을 가지고 나중에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요 수식.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속도 조정률 델타는 여기 이 P값이 위로 올라가죠. 요 값이 내려가면은 F하고 델타 P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F하고 델타 P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델타 F하고 P가 올라갑니다. P가 올라가고 델타 F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요거 이렇게 나오지는 거 어렵지 않죠? 요 가운데 곱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위하고 밑에 곱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건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끔 K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 K는 계통정수는 어떻게 되죠? P하고 F였죠? P하고 F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요거를 이렇게 K라고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걸 반대로 넣었다는 얘기죠. 델타 P분의 델타 F는 델타 F분의 P하고 이렇게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는 이게 반대로 됐으니까 그러면 PF에다가 델타가 이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델타가 이쪽으로 왔다. 그럼 P 델타 F죠. P 델타 F에 100이 있었고 요 델타 P가 위로 올라갔고 델타 F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요 수식이. 여기서 이제 F가 이쪽으로 가고요. P가 올라가고 델타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지금 자리 바꾸만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K. 계통정수하고 속도 조정률 관계니까 계통정수하고 이 속도 조정률하고 관계에서는 요게 K가 되고 그다음 PN에다가 델타의 FN에다 이 100이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 관계는 속도 조정률에 대해서 특성정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 속도 조정률을 넣어가지고
이 P하고 F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부분이 예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애워가지고 여기까지 돌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런 조건이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통정수의 특성. 개통정수는 뭐라고요? 아까 뭔가 움직이는 특성이죠. 발전기에 대한 특성하고 부하에 대한 특성을 합한 게 개통정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가 많을수록 발전기가 많다면 K지는 당연히 커지겠죠. 속도 조정률이 작을수록 속도 조정률이 작다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F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P값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정 자작률로 P값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야보다는 주간에, 휴일보다는 평일에는 발전기 병렬 대수가 많다 이거죠. 왜? 일부하 곡선에서 그때 발전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때 Kg는 크고 개통의 회전기기 부하가 많을수록 KL은 크다. 회전기기 부하가 많다는 건 부하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회전기기 부하를 쓰니까. 개통정수가 큰 경우의 이점은 뭐냐 이거죠. 큰 경우는 뭐냐?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K는 KG 플러스 KL이니까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크다는 얘기니까. 왜? 발전기 대수가 더 많거든요. KL보다는. K값이 크면 동일한 부하 변동량에서 주파수 변동량이 작다. 그게 뭐죠? 주파수 변동량이 작은 게 바로 그게 속도 조정률이죠. K값이 클수록 개통 운영상 바람직하다. 왜? 속도 조정률이 작으니까 발전기에 대한 운동폭이 더 넓다는 얘기죠. 이 K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발전기 용량을 크게 하거나 여기서 P값을 크게 한다는 얘기죠. 개개의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을 크게 해준다 이거죠. 여기 부분을 특성 정수를 커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애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럼 주파수 조정용 발전기의 구비 조건과 용량 선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주파수 조정용 발전기의 구비 조건. 아까처럼 뭔가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조정 가능 범위가 크고 빈번한 부하 변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동할 것. 아까처럼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효율도 줘야 되겠죠. 조정 가능한 범위에서 효율이 일정할 것. 왜? 안 그러면 낭비가 되니까. 그리고 발전기 출력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여러분들 생각하신 개념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간을 통해서 AFC를 조정할 수 있을 것. 왜? AFC가 뭐라고요? 자동 주파수 제어니까. 자동 주파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하고 빈번한 부하 변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쪽에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딱 생각하셨을 때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조정용 발전기의 용량 선정. 그러면 용량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아까처럼 미소한 부하 변동과 아니면 장기에 대한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에 대한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미소한 부하 변동과 10에서 15분 정도의 주기를 가진 단주기. 요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장주기가 됩니다. 수초에서 10초 사이가 미소주기고요. 수초에서 2분, 3분까지가 단주기고 2분, 3분에서 10분, 20분까지가 장주기. 또 10분에서 20분 사이까지 장주기.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10분까지를 단주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니까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부분을 다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줘야 되는데, 문제는 보시면 장주기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장주기 쪽에서는 뭐가 되죠? 자동 주파수 제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파수 조정용이니까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미소주기에서 단주기 개념까지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주기 부분은 뭐가 들어간다? 경제부하 배분. ELD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ELD는 수동운전이 들어가죠. EMS, 전력거리에서 급전지령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런 정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용량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FC의 4가지 방식. 책에는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연바, FFC, FTC, TBC. FFC가 뭐라고요? 정, 주파수, 제어 방식. FTC가 정, 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TBC,
TBC는 두 번째 있던 연락선 전력이 나오면 됩니다.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왜? T는 중간에 있던 FTC의 그 연락선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B는 바이어스가 나오는 거니까. 바이어스가 되면은 연결된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A 계통이 있고 B 계통이 있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 그거를 이제 TB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TBC로 제어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계통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구획이. FFC도 사용을 합니다. 왜? 단독 계통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60Hz하고 50Hz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이제 팩츠나 HVDC를 통해 가지고 주파수를 변환을 해서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그것들을 FFC, FTC, TBC하고 SBC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다.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FC의 방법. 어떻게 하느냐. AFC 발전소 구비 조건. 앞에서 설명됐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의 종류. 이런 건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보시자는 얘기죠. 자, AFC란 측정된 계통 주파수와 규정 주파수의 편차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이것을 신호로 바꿔 주파수 조정용 발전기의 조속기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계통의 주파수 특성만큼의 전력을 증감발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걸 딱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재전, 조전 생각나죠? 아까 제어기에서 전송기로 보내가지고 조종용 발전소에서 전력계통에 대한 것들을, 전력계통에 부하 변동이 들어오면 전력계통에서는 어디? 제어계 쪽에 시그널을 보내주고, 그럼 전송계 쪽에서는 외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조종용 발전소에다 시그널을 보내주면 조종용 발전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력계통에 연결해준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AFC의 그 그림 생각나시죠, 다. 이것들을 딱 하시고 나서 거기다 그런 그림들을 하나 더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컨셉을,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애워주시고 나서 살을 붙여주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2개 이상의 계통을 연계 운전하는 경우, 이게 뭐였죠? TBC였죠. 자동 주파수 제어는 연락선의 전력 조류 제어 여부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예? 정주파수 제어 방식, FFC. 두 번째, 정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FTC. 세 번째,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TBC.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는 이거 제가 최소 5번은 설명을 합니다. 최소. 그전에도 그랬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예? 시험 빈도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왔을 때 이걸 못 쓰면은 떨어지니까 이걸 쓸 수 있게끔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아예 확실히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SFC. S가 뭐라고요? 선택. 그 다음 주파수 제어 방식. 어렵지가 않죠? 요 키워드만 외워주시면은 이걸 쓰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암기라는 건 어떻게 한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건 암기할 수 있게끔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주파수 제어 방식, FFC. 전력계통의 주파수만을 검출하여 주파수가 상승하면 발전기 출력을 감소시키고 주파수가 저하면 발전기 출력을 증가시켜서 그 주파수 편차를 이용하는데 어디? 우리나라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마이너스. 왜? 발전기가 마이너스. 반비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연락선 전력과 무관하게 주파수만 제어한다는 얘기죠. FFC니까 연락선 전력은 안 봅니다. 연락선 부하가 대폭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전력을 제어하지 않는 한 연락선의 이용률이 나빠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통의 안전운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FFC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FTC 연락선 전력만을 검출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락선 전력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겠죠? 특징. 그래서 주파수와 무관하게 연락선 전력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도록 안전된 연계 기능을 기동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이 그림이 이제 A 계통하고 B 계통에서 이 연락선 전력에 대한 요것만 한 겁니다. 요것만. 아까 거는 뭐였냐? 여기 계통에서
FFC만 하거나 FTC를 했었는데 요거는 연락선의 전력, 여기 부분. 아까 거는 여기 부분에 대한 걸 일정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고 요거는 요거에 대한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타이 바이어스니까 주파수 변화와 여기 있던 변화와 연락선 전력 변화를 동시에 검출해서 어느 계통에서 부하 변동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한 후 각 계통은 자기 계통에서 일어난 부하 변동을 각자 처리한다. 여기서 생기면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생기면 여기서 생기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이쪽으로 보내준다. 그 보내줄 때 그 연락선 전력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을 문제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LA 쪽, 여기 부분. LB 쪽, 요쪽 부분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돼 있죠? PT가 여기선 플러스가 돼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 있죠.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이쪽으로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의 전체 부하에서 이렇게 부하에 대한 계통 특성 정수가 나와 있는데, 그때 남아도는 전력은 이쪽으로 보냈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지금 부하의 연락선 전력 조류는 0이었는데, 여기서 계통이 탈락한 경우, 이 연락선 전력의 조류 변화는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답이 200MW인가 그런데, 예? 그게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달러. 한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5점짜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관련된 이론들을 조금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특징. 주파수 변화와 연락선 전력 변화를 동시에 검출하여 각각의 계통 내 부하 변동을 제함으로 연계 계통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예? 우리나라는 FFC하고 이런 TBC를 그래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FFC가 기본으로 가고요. 그래서 선택 주파수 제어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가지로 물어볼 때는 답안지를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옛날에 4가지로 물어봤던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4가지라고 안 나오는 경우 이거를 꼭 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기본서에도 3가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알고 계시면 더 써줘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TBC 방식을 간략한 거 주파수 변동하고 상관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더 간략해야 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력 변화량의 정부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 FFC나 FTC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불감대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다. 근데 뭐라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를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제 연계시 조합이 어떻게 된다? 이거 이제 그림 생각나시겠죠, 이제? FFC가 뭐라고요? 이게 FFC입니다. FTC는 이거라고요. TBC는 이거나 이거라고요. FFC만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 PF에서. F가 일정한 게 FFC 아닙니까? F가 일정한 게 이게죠.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TBC는 P가 일정한 거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FFC니까 FFC는 이거고 FTC는 이거고 FTC니까 이거고 TBC는 이거고 요거는 FFC는 이거고 TBC는 이거고 TBC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건. FFC는 뭐라고? 요거 나중에 헷갈립니다. 요걸 FFC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게 FFC인지 안 된다는 얘기죠. 플랫 프리퀀시 컨트롤. 일정하다. 플랫 평평하다. 프리퀀시가 평평하다. 프리퀀시가 평평하죠. FTC 예? 타이어드 바이어스가 평평하다. P가 이중 TBC 방식은 부하 변동량을 제어하게 되며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통 용량이 가장 큰 계통에서는 FFC 방식을 채용하고 나머지 계통에는 TBC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 FFC하고 TBC를 같이 채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FFC고요. 근데 나머지 계통에서는 TBC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FC 발전용 구비 조건. 아까 자동 주파수 조정용 발전기 구비 조건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AFC가 주파수 조정을 하는 거니까. AFC가 뭐라고요?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
자동 주파수 제어란 얘기입니다. 조종 가능 범위가 크고 빈번한 부하 변동에 신속하게 운동할 것, 효율이 일정할 것, 연간을 통해서 AFC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송전 손실, 전압 변동, 전력 조류 등의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AGC 부분, EDC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AGC 부분하고 아까 전압 변동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변동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